네, 안녕하세요. 주고생입니다. 간첨님께서 작성해주신 원익 QNC 관련해가지고 2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파츠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원재료인 쿼츠로 이제 파츠를 제작하고 있는 원익 QN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쿼츠에서도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디퓨전에서의 튜브, 그 다음에 식각 쪽에서의 에처링, 그 두 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파트 모두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이제 매출도 이제 3배 정도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가공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제를 잘 해서 영업이익률도 이제 늘 14%, 24%로 급속 성장한 것 같고요. 물론 가격 측면에서도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제 많이 올리기 때문에 PQ, 뭐 C 이렇게 세 개 부분에서 다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처링이 시각 쪽의 링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2년 동안 한 60% 정도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이제 증설 압박이 있어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당연히 탑라인에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매출단에서 먼저 성장이 가고, 이제 뭐 고정비라든지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게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으면은, 물론 가격 통제도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가 뭐 관천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게 단데, 이 밑에 부분은 제가 방금 아까 1편이랑 지금 잠깐 짧게 설명한 부분을 부연 한 내용이에요. 엄청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보고 제가 좀 괜찮은 내용이고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을 좀 위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고요. 궁금하시고 주주시라면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티브가 이제 지분만큼 연결 지분을 갖고 있고, 연결 실적에 이제 합산해서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멘티브 쪽이랑 쿼트사업부랑 섞여서 이제 보는 것보다 분리해서 보는 게 나아요. 워낙 모멘티브라는 게 매출액 단위랑 그게 크다 보니까 매출액 규모가. 그래서 원래는 적자 상태로 이제 인수가 되었었는데, 21년도에 흑전을 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매출 규모로 따지면 원익 QNC 쿼츠 부문이랑 거의 그만큼의 이제 엄청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기여가 없었어요.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쿼츠 파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쿼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년 쿼츠 매출이 20년보다 22.4%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44% 상승을 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쿼츠 부분만 따로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래프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 정도 성장을 했어요. 천억에서 3천억 정도. 3천억 넘게 이렇게 성장을 했죠. OPM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사 부분도 이렇게 있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500억, 이거는 모멘티브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위에는 쿼츠 부분만 있는 거고,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모멘티브가 포함돼서 2020년도에 파란색 막대박 보시면은 엄청나게 확 튀었죠. 2배 이상. 이게 모멘티브 그 석영 유리 만드는 원재료 이제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의 연계 실적으로 잡혀가지고 기존의 파란색 막대바보다 2배 이상 이렇게 튀어난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원래 한 20% 이상이 됐었는데 모멘티브 연계 실적으로 잡히니까 10% 중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쿼츠 부품만 하면 20% 이상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연계 실적으로 잡히는 어떤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분리해서 반란해서 분석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디퓨전이랑 애칭 두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매출 구조가 뭐 1대1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램 리서치 텔에 들어가고요. 쭉쭉쭉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디테일하게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숫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IR 분이랑 통화해서 문답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쿼츠 숫자로 뭐 분석을 한 내용인데, 추정을 는 단계네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애처링이랑 디퓨전 쪽에
매출액이 얼만큼 나오는지. 아까 말했잖아. 애처링이 1500이었고 디퓨전이 1500이 나왔는데 각 고객사별로 이렇게 발라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절반이라 애처링이나 디퓨전이나 1대1이다. 1500억 1500억이고 쭉쭉 내려가 보면 20년도도 수정을 이렇게 했네요. 19년도도 이렇게 수정을 했고 그래서 램이랑 텔 그 비프마켓에 들어가는 애처링이 19년도에 946억에서 21년도 1500까지 상승했다. 60% 정도 상승했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1년도에 애처링 디퓨전의 OPM 뭐 14%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격도 이렇게 3천만에서 1억 정도로 놓는다. 애처링 50만, 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추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티브가 앞으로 이제 올해 가이던스는 뭐 얼마냐 22년도에 21년도는 뭐 5% 나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자회사 이익이 추가 상승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1년도까지 쿼츠 오피임 23.5%인데 애칭이랑 디퓨전도 영업이익률 추정을 합니다. 매출액을 가정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23.5%면은 나눠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추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각 파츠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쭈쭈쭈 쿼츠 OPM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쿼츠 이제 순위, 시장 순위를 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19년도에는 22%였는데 지금 26% 정도로 끌어올렸고 전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퓨전 3전 디퓨전이나 애칭 쪽이 다 좋아진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고 지금 카펙스 확장하고 있는데 고객사 요청이 온 것이냐라고 했는데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도 중국 우시 공장 23년도 말에 뭐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적 성장에 대만 공장 건설도 뭐 내년 초쯤에 가동될 것이다. 카파 이거 설명드렸죠. 그 지난번에 쭈쭈쭈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경쟁사가 뭐 이제 토소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토소 판단미스 했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의 고객사 램 이게 토소가 뭐냐면은 램이나 이제 테일 같은 이제 비포 마켓 장비 회사에 원익 QNC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도 쿼츠 부품을 납품을 해요. 근데 그게 원래 토소가 1위였다고 하는데 램에서 이제 우리 증설해라 수요가 더 늘어난다 했는데 확정 요구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 QNC가 치고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A, B, C, D사 여기 원익 QNC가 26%, A사가 여기 토소 23%, B사 헤로텍 17% 이렇게 전 세계 쿼츠 부품 시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원익 QNC가 26% 시장 점유율로 1위죠. 전 세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소가 일본 회사인 것 같은데 대만 쪽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간 거 있는 것 같아요. 토소 쪽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쿼츠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면 원익 QNC도 성장을 했는데 경쟁사인 2위 토소라는 경쟁사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시각 쪽에서 이제 고다나 이제 그 다음에 그 정교화가 되죠. 미세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가혹한 장비 환경이 가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부품의 교체 주기도 줄어들고 부품의 수요량도 훨씬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쭈쭈쭈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츠 기타도 가격정과 모멘티브 관련된 내용이네요. 모멘티브 원자재 이제 뭐 수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 올리면은 모멘티브도 판가 올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라고 하고 내재화가 얼마나 되고 있냐 지금 현재 원익 QNC 매입 비중 20% 정도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티브 쪽이 에처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 바로 납품 못하냐 하니까 에처링도 개발 중이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램텔향 원자재가 500억인데 나중에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발표가 조금 더 길어지는데 2편 여기서 마치겠고 3편 이어서 발표 드리고 3편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